앵커의 산책입니다. 일단 빅컷이 되고 나서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우리 시장 좀 아쉽긴 합니다. IT 투톱이 빠지면서 코스피는 크게 오르지 못했고 그래도 빅컷으로 인해서 바이오주들이 좀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 우리 코스피 지수에 박스권에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건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금리 정책 피벗이 시작이 됐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4년 6개월 만에 금리 인하 사이클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이 인하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빅컷을 한 이유를 살펴보시면 물가 안정에 대한 자신감이 확대됐고 실업률 상승은 경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빅컷이 나온 겁니다. 지금 GDP 성장률, 실업률 성장률, PCE 전망 같은 것을 쭉 정리를 해놨는데요.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0.1%포인트 하향 조정이 됐고요. 실업률 전망 같은 경우가 0.4%포인트 좀 상향 조정됐습니다. 25년, 26년도 상향이 되면서 컨센서스보다 좀 높게 상향 조정된 겁니다. 즉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로 가고 있다라는 판단 하에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할 때 경기라든지 고용 불안을 전제하기 위해서 좀 선제적으로 빠르게 정확하게 빅컷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점도표에서도 이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용과 경기 불안을 선제적으로 조기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데요. 보시면 24년 점도표 5.1에서 4.4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24년에 FOMC 두 번 중 두 번 다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26년 중에 금리 인하 사이클을 종료하겠다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26년이면 사실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죠. 조기에 빠른 통화정책 정상화로 경기 불확실성을 제어하겠다라는 것을 점도표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점도표는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일 일본은행의 금리가 결정됩니다. 다른 세계 은행들과는 다르게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만약에 여기서 매파적인 발언이 예상보다 더 세게 나온다면 엔캐리 청산이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물량은 좀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모든 증권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계속해서 최근에 보시면 미국 경제 지표와 우리 코스피가 함께 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미국 소매 판매와 코스피를 나타낸 표고요. 이건 미국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를 표현한 표입니다. 보시면 경기 침체 여부에 굉장히 민감도를 높여가게 되면서 미국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도 일단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더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지표에 계속 민감하게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체크해야 할 이번 주 다음 주의 경제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정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BOE 정책 회의가 있고요.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됩니다. 내일 BOJ의 금융정책 결정 회의가 열리고요. 또 중국에서도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23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9월 S&P 글로벌 미국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고요. 26일에는 2분기 미국 GDP 확정치, 또 금요일에는 8월 미국 PCE 물가가 발표됩니다. 이런 지표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면서 투자에 임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증권사별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요.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1차 지지선이었던 2540에서 2570대는 아마 저항대로 바뀔 것이다. 이제 봐야 하는 건 2650선 회복 시도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이 선 위로 2650선 위로 올라간다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지지를 하지 못한다면 저항선까지 또 내려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업종별로는 어디를 봐야 할까요? 살펴보시면 중기적인 측면에서 비중 확대 전략은 유효하지만 단 천천히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단을 지지하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이고요. 천천히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섹터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보시면 7월 이후에 낙폭과대 업종인 반도체, 자동차, 기계, 조선 소프트웨어, 필수 소비재 쪽을 봐야 한다라고 했고요.
코스피 2600선 이상부터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9월 말 10월 초 저점 매수 타이밍을 보면서 천천히 담아갈 수 있겠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키움에서는 최근에 이제 주도주였던 세 섹터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2차 전지가 파란색이고요. 반도체가 핑크색, 회색이 바이오인데요. 최근에 시가총액을 보시면 반도체가 많이 내려왔고 바이오가 또 2차 전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시면 반도체는 꺾이고 있고 2차 전지도 오르지 못하고 바이오만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해서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금리 인하 시기와 또 실적까지 맞물리는 내러티브가 있다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분석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박스권에 갇혀있는 시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섹터도 잘 고르셔야 하고 그 내에서 종목들 선별도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산책이었습니다.